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특히 현직 교도관 여러분, 이번 시간은 승진 교정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교정의 역사라든가 교정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은 교정 이론에서 바로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그런 내용, 지문을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됐던 지문을 반드시 숙지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 요약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항이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배제하고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65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교정 절차상의 처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우가 나오죠. 교정 절차. 그러니까 우선 형집행법이라든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형집행법에서 집행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형집행법 시행령이 있을 겁니다. 시행령. 그 다음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고, 시험 범위는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 요 정도가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주로 문제집에 많이 넣어놨고, 대법원 판례는 본 이 핵심 요약집에 뒤에 보면은 대법원 판례를 170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판례는 문제로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로 커버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어떤 처우를 할까 이런 뜻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UN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만델라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만델라 규칙을 우리가 한번 본다. 만델라 규칙이 바로 이제 표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성 수용자, 특히 여성 수용자의 권리, 여성 수용자라든가 그 다음에가 이제 미결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벌써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델라 규칙에서는 미결수라든가 여성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년 수용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특히 이제 만델라 규칙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만델라 규칙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 내용이 같이 뒤섞여 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섞여서. 그렇죠? 융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징벌위원회가 나왔다. 그럼 징벌위원회 말고 뭐 가석방 심사위원회 돼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내용이 바로 우리 교정 이론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 세 가지 법령에서만 출제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 아주 이거와 밀접한 그런 법령에서도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될 거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도관 직무규칙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내용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치료감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집행법 이걸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연계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재량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수용자 처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봐요. 만델라 규칙에서도 그렇고, 자, 아까 만델라 규칙 중요한 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자, 이때는 만델라 규칙에서는 민사 범죄가 있어요. 민사 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사가 무슨 범죄냐? 그러니까 민사와 관련된 것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형사 범죄가 있습니다. 형사 범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왜 뒤섞여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UN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유엔 만델라 규칙에 봤을 때 크게 큰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병존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만델라 규칙에서는 민사 범죄, 여기서 민사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민사 범죄와 형사 범죄를 따로 구분해서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민사 범죄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죠?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사법이잖아요. 그래서 형사 범죄는 형사소송법으로 가고, 그죠? 민사 범죄는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민사 사건은. 근데 UN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에서는 이것도 민사도 범죄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맞을 거예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민사 관계에서 어떤 횡령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등기를 할 때도 등기 내용을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되는 겁니다. 형법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델라 규칙에서는 형사관계와 민사관계를 완전히 구별하라. 이렇게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문제 흐름이 되게 웃긴 게요. 이런 만델라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가 영향받습니까? 바로 형집행 관련 법령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다 이런 식입니다. 만델라 규칙에서 이걸 강조했거든요. 여성 수용자, 미결수, 사형수 이런 게 있죠. 사형수도 있습니다. 사형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년 수용자라든가 이런 개념이 쭉 등장하거든요. 이번에 입직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가 와르르 처음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한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건 뭐냐? 문제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도관 승진에서는 어떨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정학에서 바로 처우의 개별화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처우죠. 이건 뭐냐면 수용자를 처우할 때도 과학적으로 개별적으로 처우해야만이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판단을 해봐야겠죠. 효과가 높은 걸 해야지 효과가 낮은 거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효과가 빠르고 좋고 이 관계를 따져봐야겠다. 그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정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우의 개별화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처우의 개별화는 자,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보시면은 법률의 개별화가 있습니다.